과연 어떤 마일리지가 더 가치가 높을까요? 정말로 대한항공 마일리지의 가치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더 높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만 마일의 대한항공 마일리지 가치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0만 마일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22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혹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한 후에 아시아나의 마일 가치를 1대1보다 더 적은 비율로 쳐주기 때문에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빨리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합병 후 마일리지 전환 비율에 대한 정답은 아직은 없어요. 대한항공만 알겠죠? 지금 분위기로 보면 대충 1대1로 해줄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1대1로 해준다고 해도 절대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합병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안 되고요. 합병되기 전에 얼른 빨리 쓰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일의 가치를 얘기할 때 사람들 인식상에는 대한항공 마일리지의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 아무래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보다 더 건실한 회사죠. 일단 아시아나는 한번 부도도 났으니까. 그러니까 왠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아시아나항공보다 대한항공이 더 좋은 회사니까 당연히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더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 것 말고도 보통 크레딧 카드로 마일리지를 적립할 때 대한항공 같은 경우 아시아나항공보다 적립 비율이 작아요. 다시 말하면 아시아나항공이 더 모으기 쉬운 거예요, 마일을. 더 적은 돈을 쓰고 더 많은 마일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의 마일이 더 가치가 높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항공사나 크레딧 카드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우리 소비자,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어떤 마일리지가 더 가치가 높을까요? 정말로 대한항공 마일리지의 가치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더 높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시아나 마일의 가치가 대한항공보다 적게 잡아서 40% 정도, 그리고 많게 잡으면 한 120% 정도는 더 높습니다. 그 120%가 어떤 느낌이냐 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10만 마일의 대한항공 마일리지 가치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0만 마일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22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떤 근거로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제 그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마일의 가치,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가성비라고도 하죠. 가치를 얘기할 때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일의 가치를 최고로 높이려면 마일로 무조건 비즈니스 또는 퍼스트 클래스 항공을 예약해야만 가치를 최고로 높여서 가성비 높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비즈니스석과 퍼스트 클래스를 쓸 때 가성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일단 모아둔 마일로 비즈니스나 또는 퍼스트 클래스를 예매할 때는 마일도 이코노미보다 상당히 많이 쓰고 세금도 더 많이 내요. 그래서 아무리 가성비가 좋아도 굳이 내가 저 많은 마일을 내면서, 더군다나 세금도 더 많이 내면서 이걸 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고요. 물론 마일을 아주 열심히 모은 다음에 뿌듯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특히 가족 여러 명이 여행을 해야 될 경우는 비즈니스석으로는 모두 예약 잡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또 그만큼 가족 모두 비즈니스로 여행할 만큼의 마일을 모으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코노미로 만족하고 예약하는 경우가 사실상 많으니까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이코노미로 예약할 때 가성비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대한항공 보너스 항공권이나 아시아나 보너스 항공권을 마일리지로 구매할 때는 두 마일의 가치가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단거리 노선에서는 살짝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장거리 노선, 인천에서 유럽을 간다든지 아니면 인천에서 미국을 갈 때는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상 똑같아요. 세금까지도. 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 취항하는 도시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서 더 좋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각 항공사들의 항공연합, 대한항공은 스카이팀이고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잖아요. 그런 항공연합의 보너스 항공까지 생각하면 이런 부분은 다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이럴 때는 두 항공사 중에서 내가 더 좋아하는 항공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더 마일리지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는 큰 차이는 없는 거죠, 사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항공권을 구매한다고 가정해보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비수기 기준으로는 둘 다 똑같이 7만 마일을 내고 또 거기다 유류 할증료를 포함한 세금을 내는데 이때 나오는 세금도 똑같아요. 총 세금도 유류 할증료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7만 마일로 할 수 있는 건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이나 똑같고 단지 어느 항공사 비행기를 타느냐만 다른 거죠. 갈 수 있는 장소도 똑같고 내는 돈도 똑같고 이 경우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다른 게 뭐냐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스타얼라이언스 보너스 항공권으로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할 때는 유류 할증료를 내지 않는 항공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총 세금은 환율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6만원 정도만 내고 가게 됩니다. 대신 마일은 7만 마일이 아닌 만 마일을 더 추가한 8만 마일을 차감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만 마일을 더 내기 때문에 8만 마일이나 내기 때문에 손해 아닌가 라고 하실 텐데 절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럼 한번 마일의 가치를 이때 계산해 봐야겠죠? 근데 마일을 계산할 때 어떤 분들은 제가 보기에 좀 잘못된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보면 올해 10월에 인천에서 샌프란 가는 항공권을 직접 돈을 주고 구매하면 제가 구글 플라이트에서 직접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직항 기준으로 최저가가 이 경우는 유나이티드였는데 134만원이더라고요. 일단 뭐 어느 항공사냐는 무시하고 최저가 비행기를 선택할게요. 최저가 비행기를 선택한다고 가정을 하고 134만원을 그럼 내가 7만 마일을 내고 가니까 7만 마일로 나눠서 1마일당 19원 정도가 되느냐, 이게 맞지 않느냐라고 계산을 하시는데 이게 과연 맞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매하면 7만 마일에다가 세금이랑 유류 할증료를 냅니다. 저 344만원에서 유류 할증료를 포함한 세금을 뺀 액수를 7만으로 나누어야 내가 실제로 7만 마일을 얼마만큼 현금화했냐가 제대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10월 동일한 기간에 제가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보너스 항공권을 예매해봤거든요. 7만 마일 차감에 세금이 총 80만 4천원이 나옵니다. 그놈의 유류 할증료 때문에. 내가 7만 마일이나 되는 마일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80만원이나 현금을 더 내야지만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134만원에서 80만원을 뺀 54만원이 결국 7만 마일의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참 슬프네요. 7만 마일이 결국 세금보다 훨씬 적은 54만원의 가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54만원을 7만으로 나누면 결국 이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마일의 가치는 1마일당 7.7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잘못 계산한 1마일당 19원이 아닌 7.7원. 자, 여기까지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럼 제가 처음에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가 훨씬 더 가치가 높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냐고 물으시면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가 소속된 항공연합인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에서 유류 할증료를 받지 않는 항공사의 보너스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항공사로는 미주 노선 들어간 유나이티드가 있고 또 싱가포르 에어라인, 아시아 쪽에는 또 유럽으로 가는 폴란드 항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공사들의 보너스 항공권을 아시아나 항공에서 예약을 하면 세금이 절대적으로 적어집니다. 유류 할증료가 1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랑 동일하게 인천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일반적인 보너스 항공권으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마일의 가치가 1마일당 7.7원이라고 했죠. 동일한 기간에 아시아나 홈페이지에서 스타얼라이언스 보너스 항공권으로 인천 샌프란 노선을 예약해보면 총 8만 마일 차감에 세금은 6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만 마일이 아니라 8만 마일이라서 왠지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완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때 마일의 가치를 계산해보면 8만 마일의 가치는 134만원에서 세금 6만원을 뺀 128만원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마일당 환산해보면 1마일당 16원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대한항공의 2배가 넘는 가치죠. 7.7원 대 16원. 지금 말씀드린 직항 기준 134만원은 항공권이 제가 2024년을 보니까 나름 가격이 쌀 때 기준이에요. 근데 항공권이 싸지 않을 때 뭐 대략 한 200만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200만원 가량으로 해서 기준에서 계산해보면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의 가치는 어떨까요? 대한항공보다. 물론 이때도 2배가 넘진 않지만 대한항공보다 40% 정도 더 높게 나옵니다. 아직 하나 더 있어요. 하이라이트. 그게 뭐냐면 성수기의 경우에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일반적인 보너스 항공권을 마일로 차감할 때는 1.5배 더 차감해서 미주노선 기준으로는 왕복으로 총 10만 5천 마일을 차감하거든요. 근데 아시아나의 스타얼라이언스 보너스 항공권은 비수기, 성수기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에도 딱 8만 마일만 차감돼요. 그래서 성수기 때 비행기 가격으로 이 마일을 계산해보면 제가 한 7월 중을 찾아봤는데 구글 플라이트로 이때도 대충 한 200만원 전후더라고요. 그래서 200만원으로 가정을 할게요. 이것도 뭐 200 빼기 84는 116만원이니까 그거를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0만 5천 마일로 나누죠. 그러면 1마일당 11원이 되고요. 아시아나 마일의 가치는 1마일당 25원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대한항공보다 한 1.3배 이상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의 가성비 높은 마일리지가 결국 두 항공사가 합병이 돼버리면 싹 사라지는 거거든요. 대한항공이 인심 쓰는 척하면서 아무리 1대1로 줘봤자 내 마일의 가치는 7.7원이나 아니면 기껏해야 11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태껏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많이 모으시고 계신 분이 이 영상을 보셨으면 얼른 빨리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스타얼라이언스 보너스 항공권을 이용해서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어떻게 스타얼라이언스로 예약하는지 잘 모르시면 제가 다른 영상을 여러 노선을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을 통해서 예약하는 법을 올려드렸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어디로 가면 될지, 어떻게 마일을 합병되기 전에 빨리 최고의 가성비로 쓰실지 정하면 될 듯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